번째 뉴스는 여러분 이 뉴스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운송차 오지마 죽여버린다. 민노총 하이트진로 공장 이틀째 봉쇄. 용차 운송 차량 들어오지 마라. 용차 들어오면 네 엄마 개다. 여기서 죽자. 죽여버리겠다. 예, 여러분 이 용차,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택배했을 때 택배에서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이제 배경 설명을 하나 하죠.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뭐 정치 뉴스도 많은데 이거를 지금 맨 처음에 거느냐. 여러분 2008년도에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 총선 때 민주당이 여러분 박살났었습니다. 2008년 총선은요. 2008년 총선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박살났냐면 18대죠. 2008년이 그거 뭐예요? 강영석 변호사가 국회의원 되셨던, 아유 강영석 변호사 얘기를 여기서 또 했네. 그때 한나라당이었는데요. 한나라당이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22석, 그래서 153석을 먹었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 선거가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 거기만 있나요? 자유선진당도 있었죠. 자유선진당도 18석, 친박연대도 14석, 그리고 민주당은 81석이었습니다. 81석. 민주당은 81석짜리 패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좌파들이 여러분 완전 찌그러들었나요? 아니면 전국을 이명박 정부를 흔들었나요? 흔들었죠. 이명박 정부 여러분 매갈이 없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뭐였죠 여러분? 광우병 사태죠. 그렇죠? 그 광우병 사태에서 민주당이 이지경이 났는데 저 좌파 진영을 캐리한 거는 민주당이 아니라 뭐였다 여러분? 길거리 대중하고 민주노총이었죠. 자, 좌파가 박살나면 어디선가 좌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까? 탄핵 때도 보셨잖아요 여러분. 민주노총이 등장합니다. 민주노총요 여러분, 지금 조합원들 정확한 숫자 지금 뭐 100만 명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비를 내는 조합원 숫자가 여러분 70만 가까이 돼요. 회비는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고 여러분 70만 명이면요. 와, 그게 전부 다 중앙회로 오지는 않지만 70만 명이 3만 명을 내면 여러분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요 여러분 210억 곱하기 12 하면 거의 3천억. 조합비가 여러분 3천억이 넘는 그런 조직이에요.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되는지, 민주노총이 이 정도 조직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100만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비밀이라서 확실히 다 까지진 않지만 회비를 정규적으로 내고 있는 사람이 70만 명이 넘어요. 조합비가 여러분. 돈 3천억 걷는 여러분 정치 조직이 대한민국 정당들이 얼마나 족밥으로 보이겠어요. 대한민국 정당들하고 민노총하고 여러분 파워와 인적 동원의 규모가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이야, 상대가 안 돼요. 자,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적골나고 내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전국의 상대는 이제 민노총입니다. 전국의 상대는 이제 민노총이에요 여러분. 민노총. 단지 조합비만으로도 엄청나죠. 자, 용차 들어오지 마라. 용차 들어오면 네 엄마 개다. 여기서 죽자. 이 용차가 여러분 뭐죠? 일단 개념부터 택배 때도 나왔었어요. 택배 때도 뭐냐면 용차는 뭐냐면 지금 그게 여러분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프리랜서인 거예요. 프리랜서 화물차 한 대 들고 있는 프리랜서 기사분들이 여기 물건 있어요. 그럼 네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하고 이제 물량 다 됐네요. 며칠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하고 완전히 노동 탄력성 극강이죠. 근데 이분들도 여러분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그래서 자기 거래처들 쭉 명단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래서 프리랜서 뛰는 겁니다. 일감은 얼마든지 있어요. 요새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화물차 그 노란 변호판도 이렇게 수량을 막 남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란 변호판, 그 화물차 번호편만 받으면 일정 정도 먹고 사는 데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거나 기타 등등을 했을 때 어디서 직장 내에서 이렇게 파업을 하고 버티고 이제 돈 더 내놔 이렇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회사에서 알았어 니네 그렇다고 하면 용차를 쓰겠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차 쓰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차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용차 하시는 분들은 노동자 아닙니까? 용차 하는 분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자기들만 노동자인가요? 아니 물어보자고요. 용차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모든 거의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 뭐를 노동자 지위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학습지 교사 그 다음에 이런 택배 기사 그리고 화물 기사 그리고 이런 건설 장비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뭐예요? 개인 사업자 내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늘 노동자 지위를 인정을 했어요.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업자죠. 사업자인데 사업자들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노동 3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노동 3권이 생기고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CJ 대한통운 사태 때 그때 여러분 보여 CJ가 여러분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한 적이 없다. CJ는 저 사람들을 고용을 한 적이 없어요. CJ는 대리점주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 대리점주들이 또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하고 고용 관계도 아니고 계약 관계로 돼 있어서 자기 차 가지고 개인 사업자 하면서 이렇게 그 물량 소화한 걸로 수당을 받으면서 이렇게 뿜빠이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CJ는 저 사람들을 고용한 적이 없는데 CJ가 CJ 본사에 몰려서 자기네들이 뭘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그러면서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 보고 뽑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허용했다는 이유로 나한테 노동권을 달라고 하고 파업을 하고 우리 회사 본점을 점거하네?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을 때 그러면은 사가 어디냐? 대리점이냐? 본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혼란이 벌어지는 것도 제대로 정비를 안 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저 차량을 여러분 2세대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아니래. 그러면 이제 자산 2억짜리 차 3개 있으면 6억짜리 자산재를 가지고 밑에 또 고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가 또 자기 한 몸이 아니라 자기가 또 자기 밑에 새끼를 치면 그러면 노동자 지위가 아니라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게차 10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조를 결성하고 있는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취재해서 했었던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체가 개판 5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냐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자 권한을 얻고 교섭 능력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카르텔화 돼가고 있어요. 카르텔화. 이게 제가 왜 카르텔하냐고 하면 그분들이 그래요. 소득이 더 올라가고 힘든 거 있고 유주비가 운상되면 여러 가지 힘든 사연들이 있겠죠. 옛날에 그런 힘든 사연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못 살겠다가 아니라 야 내가 600, 700은 벌어야겠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용차 노동자들은 용차 개인 사업자분들은 자기가 노동자 지위를 활용을 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노조에 가입할 이유가 뭐 있어? 사람들하고 모여서 내가 노조를 만든다고? 그리고 그 노조 만드는 것도 잘 모르겠고 저 노조 애들이랑 어울리기도 싫고 난 개인 사업자야 하고 옛날처럼 계속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용차분들이죠. 그분들요 여러분 눈에 가신 거야. 눈에 가신 거죠. 눈에 가신 거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파업을 하거나 그럴 때 회사에서 용차를 쓴다? 이러면 자기네들 파업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건 또 막아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심지어는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사람한테도 공격적이고
한국노총한테도 그거 한국노총한테도 봐가지고 한국노총이 세가 세면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약하다 싶으면 공격을 하고요. 딱 보고 한국노총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 택배 집화장에서도 여러분 한국노총 소속하고 같은 택배 노동자들끼리 민주노총 노동자들 한국노총 노동자들하고 되게 이게 서로 기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싹 한국노총 쪽이 약하다 그러면 그때 공격이 확 들어가고, 그냥 용차 그냥 양대 노총에 소송 안 되고 용차를 쓰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단 포섭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야 저 새끼는 포섭되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사네, 그러면 또 공격 들어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자, 화물연대 여러분 더 보면 더 그게 뭐냐면 공공운수 그리고 사회서비스 노조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공운수 노조하고 사회서비스 노조가 왜 같이 움직일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원을 멈추게 하고 물류를 멈추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습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업종 관계성이 아니라 투쟁력을 극대화해서 동시 파업을 했을 때 사회가 먹을 데미지를 가장 크게 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 투쟁 뭐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화물연대가 이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건다는 건 그 다음에 어디가 움직인다는 거라고요, 여러분? 공공의료노조. 화물연대가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엔 어디가 움직입니다? 병원이 여러분 대병원 노동조합이 되어 있는 그쪽이 같이 움직여서 사회를 흔들어 버리기 시작한다. 일단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흔든 다음에 또 뭐를 한다고요? 뭐 광우병이 됐건 효선이 미선이가 됐건 뭐가 하나 세워놓고 우르르 몰려나오고, 그 야권 지지자들 있죠? 뭐 친노, 지금은 이제 뭐 대깨문 뭐 내지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쪽 일단은 이렇게 민주당이 내분이 나 있는 동안 민주노총이 바깥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드러눕는 일을 저 사람들은 곧 벌이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덥죠, 여러분. 이제 더워지죠. 이 사람들은 또 계절 탑니다, 여러분. 시위에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날씨와 계절입니다. 9월이요. 9월에서 10월쯤에 길바닥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빌드업 중인 겁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 이런 걸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법치 첫 번째 도전이죠. 죽여버리겠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이틀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이천 하이트 진로 이천 공장 앞에 험악한 말이 쓰인 수십 개를 펄럭이고 있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1차 관문이죠. 저는 국민의힘이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 누구 특정인을 제가 한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특정 정치인을 제가 그러니까 스윗하다고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법안이 통과되거나 노동 정책을 할 때 보수 정당이 저거랑은 아니야라는 전선을 펴야 되는데, 그 전선이 예전역에 무너졌고 스윗. 심지어는 프레시안 같은 데서도 노동 정책은 보수 정치인 저 사람이 제일 낫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스윗한 한 분이 계셨고, 이 노동 정책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우파는 전선을 형성하기에는 우파내 그 정파 개파가 없어요. 민주노총과 맞서는 투사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대장급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이끄는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노총이 저럴 때마다 막아서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저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을 약자에게 잘해줘야 돼, 내지는 노동3법 뭐 해줘야 돼, 뭐 기타 등등해서 스윗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파 정당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 1라운드 시작입니다. 1라운드 시작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맞서고 경찰력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저들은요 경찰 15만 명, 경찰 할 일 많잖아. 우리가 시위하고 뭐하고 할 때 경찰 몇 명까지 우리한테 나오나 보자. 3만 명? 여기저기서 전국 곳곳에서 확 시위를 벌려서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까지 시위를 하면, 그럼 어떡할 거야? 군대 끌고 올 순 없잖아. 그러면서 경찰력에 부하가 걸릴 때까지 시위를 밀어붙여서 경찰들
옷에서 몸 못 갈아입고 신내가 나게 만들고 경찰력으로 민주노총을 진압할 수 없다라는 걸 보수 정부가 느낄 때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자, 윤석열 행정부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거에 어떻게 대응할 하실지,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뭐다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 사람한테 했는데 귓구녕으로도 듣지 않던데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명박 때 벼슬 했었던 사람들 다시 윤석열 정부에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때 무능했던 사람들이 과연 반성을 하고 다시 전선을 제대로 칠 수 있는지 또다시 삽질을 하는지 구경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제 노선은 분명하고 제 노선 상에서 국민의힘을 빨아줄 생각이 절대 없어요. 니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